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분 좋고 참 일론 머스크를 이러니까 존경하지 않을래야 참 존경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일 중요한 뉴스죠. 일론 머스크가 작년 11월에 5.7 빌리언 달러를 테슬라 쉐어로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머스크 파운데이션이라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얘기했던 것들의 일부를 그냥 도네이션 한 겁니다. 머스크 파운데이션이라 해서 AI로 휴머니티를 이제 구원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텍사스에 학교나 스페이스X 런칭하는 쪽에 그런 쪽에 다 이제 기부를 다 이제 포함해서 하나로 치면은 6조 원이 훨씬 넘죠. 거의 7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기부를 한 것입니다. 진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박수와 찬사를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크고요. 부자들을 헐뜯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기부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칭찬을 해야지,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아야지 좀 더 사회가 윤택해지지 않을까. 부자들의 돈 번 것에 대해서 삐딱한 시선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좀 사회에 이렇게 공헌하도록 유도하는 편이 조금이나마 실보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얻는 게 득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당연히 기사나 이런 데 보면은 세금 혜택이 크죠.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야지 세금 혜택도 크고, 무엇보다도 파운데이션이랄지 재단을 이렇게 설립하게 돼서 사실 그 재단도 자기의 어떤 이런 파워 아래에 있는 거니까 말만 기부지 자신의 돈의 영향력을 잃지 않은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비판이라든지,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이렇게 그냥 그걸 혼자 갖고 있거나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더 많은 돈이 사회에도 흘러나오기 때문에, 미국은 도네이션을 많이 하게 되면 세금 혜택이 많으니까 미국의 그런 제도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여튼 뭐가 됐든 저는 그런 미국의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적으로 어쨌든 부자들을 이렇게 기부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기부한 양이 어찌됐든 빌 게이츠에 이어서 작년 2위입니다. 적은 양이 아닙니다. 절대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존경을 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러 비판들, 세금 문제, 그동안 일론 머스크 했던 발언들에서도 비판적인 요소는 있지만 충분히 이거는 다시 한번 존경을 해야 된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아는 내용을 조금 쉐어하면 하버드 같은 대학에서도 한번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엄청 기부를 하면 그 건물 이름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 분이 사실 돈을 더럽게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많았던 기억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더라도 저는 득이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대 2위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건가요? 작년 한 해는 참 보면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문제, 스탁 옵션 문제도 그렇고 100만 대쯤을 간 양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칭찬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대단한 이야기들이 많죠. 이건 CPCA 데이터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일단 1월 판매량이 거의 6만 대 가까이를 팔았죠. 대부분은 수출입니다. 내수로 판 건 중국 내에서 좀 적은 편이지만 이거야. 작년 이 파란색 데이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워낙 등락이 심하죠, 중국은. 왜냐면 유럽에다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여전히 부으면 그 시장에서 1등하는 그런 추세는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요는 견고하고, 그리고 보통 1, 2월이 중국은 새해라든지 명절이 껴있기 때문에 다 지금 작년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이게 1, 2월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1, 2월이 3월에 가서 좀 이렇게 올라가는데 벌써 1월부터 6만 대 가까이 찍어버리면은 대단합니다. 반도체 쇼리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이미 과거 영상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6만 대면은 중국에서 무난히 큰 이변이 없는 한 80만 대는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 공장 하나만요.
근데 80만 대 이상을 더 바라보는 이유가 80만 대가 저는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중국 공장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 공장도 상하이 공장도 확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얘기를 몇 번이고 했었죠.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200만 대에 그렇게 무리지도 않지 않을까. 지금 1월 달부터 이런데 그렇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1월 달부터 조짐은 좋다. 그리고 프레먼트 공장도 확장하고 있고 텍사스 공장, 텍사스 공장에서 지금 모델 Y가 배치로 나간다는 이런 사진들이 막 나오고 있죠. 이미 테스트용 차량을 넘어서 봐도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텍사스가 도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확인되진, 그러니까 좀 더 100% 확실한 팩트를 보려면 좀 기다리긴 해야 되긴 합니다. 이게 좀 루머긴 하지만 요즘은 근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참 그 뉴스 미디어의 딜레마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으면은 빨리빨리 어떤 이슈를 선점하기도 어렵고 그걸 검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도 이런 걸 이렇게 뉴스를 얘기할 때 보면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근데 제가 이런 테슬라의 루머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들은 좀 비판적으로 더 보면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스탠스가 변한 거는 테슬라는 보여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상당수 맞거나 물론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실망감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행 보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이 정도 해주는 회사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퍼포먼스적인 측면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총괄적인 여러 면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결론적으로 보여준 게 너무 많습니다. 지나보면 상당 부분 그래서 맞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더 많이 다루게 됐고 그리고 이제 루머는 이런 것도 있죠. 지금 4680 배터리의 일드가 상당량에 도달했다라는 점. 그리고 심지어는 100만 개가 넘는 셀이 지금 그냥 기가 텍사스에 쌓여 있다라는 점. 한 2000대 좀 안 되게 1500대 이상의 모델 Y를 만들 정도로 이미 셀을 어느 정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은 이거 셀 수가 나온 데이터가 전부가 아니라서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한 라인으로 추정되는 거에 대한 일드가 급격히 떨어져 있죠. 높은 건 엄청 높지만 아직은 이거 파일럿 공정인 걸로 추정은 되지만 테슬라는 워낙에 연구 개발 당시부터 생산을 염두하기 때문에 그냥 생산 라인에다가 그냥 연구를 때려 넣는 회사라 파일럿 라인도 그리고 그 조그만한 게 제가 기가 단위였죠. 기가와트 아워 단위였기 때문에 뭐 거의 옛날 같으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배터리 회사 거의 한 공장에 맞먹는 거를 파일럿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텍사스에서 생산하는 것 정도는 뒷받침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모델 Y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소문에는 이게 4680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도 요거에 좀 더 뒷받침되는 얘기를 좀 해보면은 제가 이제 모델 S 롱레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마무시하죠, 성능이. 그리고 저는 주행거리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많은 제가 그때 모델 S 인도받을 때 옆에 부자 할아버지들이나 물어봐도 많은 에스턴 마틴 이런 것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 플레드 그 전에 루디크루스죠. 지금은 플레드지만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롱레인지만 해도 충분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런 부자분들도 많이 하셔서 저 역시도 주행거리가 더 크게 오고 이게 3.1초거든요. 거의 100까지 미국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0이 좀 안 되죠.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근데 60마일퍼까지 오는데 3.1초거든요. 이것도 거의 미친 성능이고 공도에서 플레드가 1.99초는 아니죠. 이제 도로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보면은 이렇게 드래그, 그러니까 아예 레진 붓고 아주 빤빤한 이제 그 프릭션을 그러니까 마찰을 엄청 일으킬 수 있는 그 정도 도로 조건이 아니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2초대 중반 좀 넘어갑니다. 공공도로에서는 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롱레인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급에서는 0.1초 차이가 크지만 저는 이거 밟아보고 두려워서 이걸 어디서 영상을 찍어야 이거 그 완전 밟으면 차가 날아갑니다. 날아가. 근데 진짜 빠른데 이야기가 좀 샜지만 그래도 테슬라 이기니까 4680으로 돌아와서 왜 4680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들었냐면 이게 지금 18600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모델 S가. 그리고 먼러 할아버지의 그런 배터리 분해하는 걸 보면은
열 문제,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정확히 예측하셨듯이 그러니까 열 관리에 있어서 지금 2170으로도 못 가죠. 모델 S가 지금 18650을 아직도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충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1000마력 가까운 파워를 뽑아내려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충전하는 것만 생각했지, 그 주행거리만, 이걸 파워를 한 번에 쑥 빨아들인 거에서는 생각을 덜 했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열이 무지막지하게 나는데, 그래서 셀 사이즈를 못 키우는데, 지금 모델 3 퍼포먼스가 500마력이 좀 넘거든요. 이게 똑같이 100까지 가속하는데, 워낙 한국 분들이 이걸 많이 들으니까 이제 100으로 그냥 저는 통칭하게 했는데, 이게 3.1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3.1초인데 670마력을 뽑아내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열 문제로 인해서 아직 18650을 못 벗어나는 건데, 여기까지는 217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파워를 더 제한하면은, 그러니까 롱레인지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제한한다라든지, 테슬라 내부적으로 이게 열 관리를, 굳이 배터리 열 관리뿐만 아니라 파워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그걸 제한한다라든지, 차를 만드니까 역시 여러모로 이렇게 튜닝할 여지가 생긴다라는 게, 이런 면에 있어서, 혹은 이런 피크 파워 곡선이라든지, 그러니까 더 파인 튜닝이 들어가는 거죠. 테슬라가 잘하는 인공지능, AI,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기서도 제가 볼 때 파워 커브나 이런 곡선에 있어서도 여유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튜닝을 좀 더 완벽히 하면은 열 문제를 좀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4680에 있는 발열 문제를 좀 더 손쉽게,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동안 배터리나 그 쿨링하는 쪽만 바라보다 보니까 놓쳤던 부분인데, 파워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튜닝을 잘 하면은 빨리 4680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템리스 구조라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열을 이제 회피하려는, 열을 좀 잘 빼려는 시도들은 알고 있지만, 지금 두 차간을 비교했을 때 파워를 뽑아내는 것으로도 여기서의 어떤 튜닝 값을 통해서 4680을 선제적으로 지금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다시 한번 중국 데이터도 로이터가 발표할 정도면 틀릴 것 같진 않습니다. 자, 4680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 CATL이나 이제 중국 업체들도 올해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테슬라의 놀라운 그런 관리 능력, 그러니까 배터리의 쿨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파워 커브 곡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열들을 튜닝하게 된다라면, 중국 친구들도 이게 올해부터 4680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큰 그림에서 그 높은 데서 보다 보니까 테슬라만의,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만의 시각이 아니라 자동차 업체로서는 좀 손볼 때가, 좀 튜닝할 때가 많다가 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파나소닉은 2023년인데, 내년인데 중국이 과연 선제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지금 텍사스나 프레몬테 파일럿이 도는 건 확실한데 지금 선제적으로 적용되는 거 보면은 차량 쪽에서 튜닝을 잡아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두 가지 뉴스는요. 제가 어제 이제 슈퍼볼, 저도 미축남께 이제 감사드리는데, 저도 덕분에 미식축구를 미국에 있으면서 슈퍼볼은 뭐 빠지지 않는 워낙 큰 이벤트라서 이렇게 보긴 했는데, 그리고 룰도 어느 정도 대충은 알게 되는데, 이걸 한국어로 진짜 그렇게 잘 설명된 경기를 이렇게 요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더 재미가 극대화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제 볼보 광고를 이제 넣었었죠. 좀 그 트윗도 얘기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트윗도 얘기하면서 테슬라, 폭스바겐을 동시에 까는 미디어의 광고료도 좀 생각을 해야겠지만, 제가 이럴 거면 연구나 똑바로 하라는 좀 센 워딩을 했지만, 오늘도 계속 하겠습니다. 워낙 일론 머스크가 오늘 기부도 했기 때문에, 기부한 사실이 작년에 했지만 드러났기 때문에, 어제 제가 얘기한 걸 뒷받침하면, 물론 볼보가 특이하게 이게 누구를 아주 집중 겨냥해서 제가 볼보를 얘기했지, 슈퍼볼 때 많은 전기차 광고들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GM도 했고요.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많은 광고료를 때려 부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콕 집어서 볼보는 이건 좀 대담하지 않나, 약간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볼보를 얘기한 건데, 그래봤자 이런 유튜브의 검색량, 화제되는 것들은 테슬라입니다. 아직 더 통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GM도 아직 생산을 못하고 있고, 지금 미국 한정으로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1월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당연히 이제 1월 달이 하니까 좀 숨는 느낌도 있지만 테슬라만 나홀로 지금 수요 넘치고 혼자 잘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격차는 더 벌어지는데 광고료 하나 안 쓰고도 소비자들이 요즘은 워낙 똑똑해서 어제 얘기한 매스미디어의 약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쉽게 휘둘리지 않거든요. 저런 광고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좀 제대로 된 차를 내놓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 봐야 광고해 봐야 테슬라만 도와주는 꼴이 아닌가.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요즘 이런 SNS 트렌드들을 보면은 저런 광고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저기에 관심을 갖지만 결국은 테슬라로 가게 되는 다시 한번 좋은 차를 좀 만들어주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은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가더라고요. 물론 제가 예상했던 대로 미국은 택도 없죠.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제가 체감한 것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요거는 좀 힘들 거라고. 당연히 미국은 근데 메뉴는 생겼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면 슈퍼차저를 타 회사에 이제 오픈하는 건데 지금 제 차 보면은 내비게이션에 옵션은 생겼습니다. 이제 다른 회사 것들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타 회사에 오픈하는 메뉴 이제 웹상이라든지 그건 다 보이는데 미국은 없거든요. 포트도 다르고 그게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케이블 길이라든지 위치가 테슬라 차량과 동일한 구조여야지 이게 아직은 충전하기가 편해서 유럽도 이것도 제한적으로 풀 줄 알았는데 네덜란드는 다 풀었더라고요.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그냥 테슬라 슈퍼차저를 타 회사가 다 이용을 거의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게 2023년에야 가능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발이 빠르다.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전기차 보급이 확장되면서 이제 충전 사업도 본격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게 슈퍼차저 쓸 때마다 좀 불안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루시드라든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든지 다른 회사를 보는 게 진심 진짜 좀 응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열심히 저도 주주니까 이제 테슬라 응원하지만 뭐 다 주변이 테슬라예요. 물론 아직은 전기값이 저렴하지만 그 리퍼럴 코드도 뺏어가고 이제 전기값이 생각보다 저렴해서 아직은 괜찮지만 이렇게 다 독과점으로 가다 보면은 얘가 어느 순간 너무 편하고 다 좋은데 전기값을 올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진짜 미국에서는 테슬라 슈퍼차저 말고는 하등의 경쟁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과점이 저한텐 편하기도 하지만 이게 경쟁사가 완전히 사라지면은 난 이거만 쓰는데 이거 가격 올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불현듯 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 내에서 현재 너무너무 압도적인데 그래서 경쟁사들이 좀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 타 회사도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를 쓸 상황까지 갈 정도로 유럽은 지금 뉴스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만큼 좋은 충전소가 없습니다. 진짜 최고고요. 물론 제가 미국에 있어서 더 바이어스 된 것도 있습니다. 유럽도 다른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리포트 되는 거 그리고 미국 내에서 경쟁사들 보면 제가 다른 회사들 이렇게 가끔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런 느낌 때문에 다 온갖 군데 테슬라 슈퍼차저만 있으니까 근데 관리도 안 되고 속도도 비교가 안 되고 350 깐다 그러는데 350 찾기도 힘들고 물론 제가 쓰진 못하지만 전 250까지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다들 분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타 회사 충전소도 테슬라가 그냥 다 먹을 확률이 슬금슬금 보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